이제 제가 자꾸 쉬운 거를 오래 쳐다보고 있어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 이걸 쳐다보고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근데 나는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니콜라스한테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방식대로 이상하게 영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를 니콜라스 같은 사람이 보내는 메일 만 통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 공통 분모를 가지고 이런 주요 특징들이 예를 들어 3,000개가 있다면 그걸 완벽하게 이해해 놓으면은 미디어를 통한 영어를 컨슈밍 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거든. 그리고 다음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이거는 이제 미디어를 통한 영어 학습 전에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미디어를 통한 학습이라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원서를 읽는다거나 미드를 본다거나 뭐 또 어떤 동화를 읽는다거나 영어 뉴스를 본다거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영어의 구조적인 특징이라든지 그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라든지 문형이라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차라리 석 달을 투자해가지고 다 정리한 다음에 미디어를 컨슈밍하는 것이 5년 후를 바라보면 훨씬 시간을 단축시키고 효과적입니다. 근데 건별로 이것을 갖다가 정확한 그러한 줄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문장 해석하고 이 문장에서 어떤 하나의 구문을 외우고 이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미디어를 통한 영어 학습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완전히 선명하게 인풋을 하고 빈도수 극상 중심의 정확하고 선명한 인풋이 꼭 전제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미 이 작업을 저는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영어를. 자, 한번 보시면 I think I'm finally done, sir. 에디팅 이제 다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나서 You can find the final editing file attached. 이런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첨부된 파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딱 보시면 It's also still available at the previous URL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클릭하면 들어가는 URL을 이전에 보내줬거든요, 저에게. 그래서 에디팅 파이널 작업본을 여기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을 It is still available 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보면 Please let me know if there is anything that needs clarifying 이렇게 돼 있는데, 알려달라. 뭐 혹시 좀 이렇게 clarify 명료하게 해야 되는 거, 좀 그 애매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feel free to let me know 이런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미 이런 문형을 해석하고 하는 거는 문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자꾸 쉬운 거를 오래 쳐다보고 있어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 이걸 쳐다보고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근데 나는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니콜라스한테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방식대로 이상하게 영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를 니콜라스 같은 사람이 보내는 메일 만 통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 공통 분모를 가지고 이런 주요 특징들이 예를 들어 3,000개가 있다면 그걸 완벽하게 이해해 놓으면은 미디어를 통한 영어를 컨슈밍 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거든. 그리고 그걸 듣고 눈으로 볼 때 거기가 굉장히 선명하게 내 몸속에 들어가는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I think I'm finally done 이거 있잖아요. 아직도 제가 모시고 있는 학생 중에 50%가 이걸 못해요. 그냥 바로 I'm finally done 이라고 항상 발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에서부터 두 번째는 더더욱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available 아는 것과 이럴 때 available을 쓸 수 있는 것은 그 갭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이티브에게는 매우 쉬운 영어일 수 있지만, 이게 세컨 랭귀지엔 우리에게는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이제 영어 관찰일기를 썼다는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럴 때 다수의 열의 여덟의 한국인은 따르게 쓰더라 하는 게 제 영어 관찰일기의 포인트예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 여기서 you can find가 좀 더 쉽게 느껴지세요? 아니면은 it is still available이 좀 더 쉽게 느껴지세요? 내가 쓴다라고 가정하면. 이럴 때 원어민들이 이전에 제가 링크 보내드린 거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를 available로 표현한다, 이런 맥락에서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available을 그러면 요런 데만 쓸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수많은 상황에서 요럴 때 available을 쓴다는 것을 좀 명료하게 알고 넘어가야 나중에 이걸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이 뭐 외국계 회사에 근무를 해. 근데 제프한테 메일이 왔어. 근데 제프도 it is available이라고 썼어. 그러면 여러분이 저번에 이미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알고 있던 지식이기 때문에 그 두세 번만 확인해 주면 이제 내가 쓸 수 있거든. 근데 사람들이 이걸 대충 넘어가고 그 확인 작업이 조밀조밀하게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대부분 다 그랬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이것도 보면은 Please let me know 정도의 영어는 그래도 열심히 연습하면 할 수 있거든. 근데 그 다음 보시면 If there is anything that needs clarifying이나 fixing 뭐 이런 건데 여기에서 제가 하는 설명을 한 번만 들어놓으면 앞으로 이 친구가 여러분이 보는 드라마나 뉴욕타임즈나 이메일이나 동화에 나왔을 때 속이 시원해지면서 확실하게 선명하게 해결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These clarifying은 어떤 저게 왜 ing냐 이런 궁금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인강에서 지금 많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사람의 그 논리 구조라면 이건 수동태로서 needs to be clarified가 돼야 맞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알면 이런 애들은 빈도수가 되게 높아요. 원어민들이 그냥 생활 영어에서도 맨날 need ing를 써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확실하게 짚어놓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거를 expose 마주했을 때 되게 이해가 된다는 건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clarify가 생긴 게 ing라고 생겨서 그렇지 얘는 사실상 명사구실을 하는 거예요. 동명사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동명사는 명사 상당 어구라 그래서 사실상 명사예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걸적거릴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 이거 고쳐야 되겠다 이러면 this needs fixing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3,000개가 있으면 다 해결해 놓고 미디어를 보면 여러분 저는 옛날에 공부할 때 뭐가 제일 짜증났냐면 단어를 많이 모르는 상황에서 통대 준비할 때 뉴욕타임즈를 읽으니까 한 줄 넘어가면 계속 사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도 여러분 사전 찾기가 되게 쉽잖아요. 그때는 저희 학원 정말 다 영영사전 이만큼 들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그게 되게 무슨 뭐 대단한 지적의 어떤 저거의 상징인 양 두껍게 쌓아놓고 자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찾는 게 너무 저는 번거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여러 측면에서 꼭 먼저 짚고 미디어를 학습하는 게 저는 너무 시간을 단축시켜준다고 보거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김재호 영화백을 갖다가 인강을 다 들었다 해도 제가 볼 때는 어쨌든 300강이잖아요. 그럼 놓치는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신 박사님도 요번에 뭐 몇 번째 보니까 다시 보이는 것들이 많다 그랬는데 그걸 촘촘히 한 번 더 들여다 보실 필요가 있어요. 웬만한 게 커버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글을 읽거나 동화를 읽거나 할 때 거의 다 커버가 돼요. 제 설명이. 그러니까 이건 매우 중요하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안 했어요. 저는 이렇게 못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영어 공부를 했던 방식은 통번역대학원 입시에 합격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리를 머릿속으로 할 겨를이 없었어요. 계속 떨어지니까. 제가 입학할 때 1492명이 지원했거든요. 그리고 47명을 모집했어요. 그러니까 한 300명은 상당한 실력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헛수고. 그러니까 걔들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도저히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교포들도 많고. 그러니까 막 이런 내가 어떤 공부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이런 게 없어. 그리고 학원 가면 선생님 뭐라고 하냐. 하루에 500개씩 단어 외워. 이런 식으로 무대뽀적인 말이 있잖아요. 자기는 뭐 4시간밖에 안 잔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냥 단어 모르는 거 나오면 또 찾고 어제 봤는데 또 모르면 또 찾고 이런 아주 무질서하고 비효율적인 방법을 너무 오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저는 합격해서 다행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저의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말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도 이게 추상적인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